물리적 시야를 넓혀볼까? 우주 사진을 보면 정말 성적이 뛰어오를까? 우리 반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하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성적이 쑥 올라갈까? 선생님이 A반 교실에 들어가서 말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난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자 첫 사진이 나왔다. 책상 위에 연필이 놓여 있는 사진이네요. 곧이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교실에 있는 책상이네요. 책상 위에 연필을 시작으로 책상 전체, 교실, 학교 건물, 학교 인근 지도, 도시 지도, 전국 지도, 세계 지도, 지구 사진, 태양계, 은하계 등 모두 16가지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책상 위에 연필, 책상 전체, 교실, 학교 건물, 학교 인근 지도, 도시 지도, 전국 지도, 세계 지도,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런 다음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창의력 시험을 치게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신발 한 짝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B반에 건너가서 똑같이 해보았다. 그 반 어린이들도 나이, 성별, 지능 등이 아주 비슷했다. 단지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들의 차례만이 정반대였을 뿐이다. 맨 먼저 은하수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연필을 보여주었다. 은하계, 태양계, 지구, 세계지도, 전국지도, 도시지도, 학교 인근지도, 학교 건물, 교실, 책상 전체, 책상 위에 연필. 그런 다음 B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창의력 시험을 내주었다. 어느 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더 높았을까? 아니, 이럴 수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다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창의력 시험 모든 항목에 걸쳐 A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두 반 모두 비슷한 아이들인데 어쩜 불과 5분 만에 A반은 천재가 되고 B반은 둔재가 됐을까?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 불과 5분간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 창의성이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풀썩 주저앉기도 하다니. 이스라엘 텔 아비브 대학의 심리학자 리버만 교수가 6에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한 실험이었다. 우리는 창의성이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 난 원래 머리가 나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자신의 지능의 질의 한계를 그어버린다. 지능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연필만 보는 것보다 책상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한 도시 지도를 보는 것보다 전국 지도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세계 지도를 보는 것보다 우주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시야를 점점 더 넓힐수록 왜 지능도 점점 더 높아질까? 만일 지능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시야를 넓힌다고 해서 지능도 높아질 리는 없다. 시야를 넓히든 말든 머릿속의 지능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능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 속에 지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즉, 나가 커진다는 얘기 아닌가? 리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능은 고정된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힐수록 무한히 늘어난다. 아인슈타인은 빗줄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하다가 빛이 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역사를 뒤바꾼 상대성 원리도 이렇게 시야를 우주로 어마어마하게 넓히면서 탄생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터키의 오르한 파무크는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된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종종 할머니 방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상상 속에 빠져들곤 했어요. 별나라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잠수함 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도 하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팀 버튼은 어릴 때 침실에 틀어박혀 공포 영화를 상상하면서 포스터를 그려내곤 했다. 그들은 모두 시야를 넓힘으로써 나가 커졌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 거꾸로 장시간 TV 화면만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나가 오그라들까? 텍사스대의 밴디 워터 교수는 어린이가 TV를 1시간 시청할 때마다 창의성은 11%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만일 어린이가 하루 3시간씩 TV 앞에 앉아 있다면 놀이 등을 통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왜? TV 화면만 보고 있으면 시야는 TV 화면 속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까지 읽을 책 한 권 제대로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다. 그런데 재밌게 본 책이 있다. 바로 사회과 부도였다. 특히 세계 지도를 경이로운 눈으로 펼쳐보며 와,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하며 상상에 잠기곤 했다. 지금도 세계 지도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안다. 내 몸은 작은 시골 마을에 갇혀 있었지만 시야는 전 세계로 뻗어 있었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방송사 특파원과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남극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것을 가보았다. 내가 세계 지도에서 보았던 나라들을 실제로 다 가보게 된 것이다.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 천정이 높은 방에서는 정말 창의성이 높아질까? 천정 높이가 각각 3m인 방과 2.4m인 방이 있다. 어느 방에서 공부해야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까? 각 방에 학생 50명씩 들어가도록 해보았다. 방에 들어가니 창의성 문제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체스나 농구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10가지 스포츠 종목이 적혀 있었다. 이 10가지 스포츠 종목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 천장이 낮은 방의 학생들은 영 생각이 안 나는지 머리만 긁적거렸다. 반면 천장이 높은 방의 학생들은 금방 답을 얻은 듯 한박 웃음을 지었다. 두 방 학생들 간의 성적에 정말 차이가 났을까? 미네소타 대학의 마이어스 레비 교수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다. 천장이 높은 방에 있었던 학생들이 한결같이 훨씬 더 창의적인 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균 25%나 더 많은 창의적 답을 내놓았다. 공간의 크기가 사고의 크기와 직결되는 걸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천장이 높으면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천장이 낮으면 사고의 폭도 좁아졌다. 그렇다면 한 방에서만 공부하지 않고 두 방에서 번갈아 가며 공부하면 어떨까?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부도 더 잘 될까? 여기 2개의 방이 있다. 당신이 갑자기 영어 단어 40개를 외워야 한다면? 어느 한 방에 자리 잡고 앉아 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두 방을 오가며 외우는 게 나을까? 캘리포니아대의 심리학자 비오크 교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봤다. 결과는 두 방을 오가며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0%나 더 높았다. 한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보다 두 방을 오갈 때 나의 공간도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문은 어떨까? 창밖으로 더 넓은 공간을 내다보면 공부가 더 잘 될까? 비오크 교수는 두 그룹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2개의 방에서 2차례에 걸쳐 40개의 단어를 암기하게 했다. 한 방은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 다른 방은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누가 단어를 더 잘 암기했을까? 창문이 달린 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더 좋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창밖을 자주 내다보면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집중한다며 일부러 커튼을 쳐놓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코넬대의 심리학자 웰스는 7에서 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사하기 전과 후의 주의력을 시험해 보았다. 그 결과 창 밖으로 정원이나 숲 등의 푸른 나무들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한 어린이일수록 주의력 시험 성적이 가장 극적으로 높아졌다. 보스턴 건축대학의 코펙 교수는 생활 공간이 비좁은 곳에 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마약이나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미국 초등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창문이 넓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로 하여금 큰 창문으로 바꾸도록 했더니 1년 만에 수학 성적은 20%가 높아졌고 읽기 성적은 26%나 높아졌다. 이번에는 세크라멘토시 고객 안내 전화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창문이 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객들의 전화를 평균 7에서 12%더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 훨씬 더 좋았다. 전망이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업무 집중도가 15%더 높았다. 거꾸로 전망이 나쁜 사무실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업무 시간에 통화하거나 잡담하는 시간이 15%나 더 길었다. 미시간대의 산체스 버크스 교수와 뉴욕대의 폴만 교수도 대학생들에게 창의성 문제들을 내주고 풀어보도록 했다. 예컨대 이런 식의 문제들이다. 아래 세 단어에 각기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를 붙이면 새로운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뭘까요? 어떤 학생들은 카드보드로 만든 작은 방에 들어가 문제를 풀었다. 다른 학생들은 방 밖에 앉아서 풀었다. 어떤 학생들이 더 많이 풀었을까? 넓은 공간이 보이는 밖에 앉아서 푼 학생들이 평균 20%나 더 많이 풀었다.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단 한 번의 효과가 20%였다. 만일 넓은 공간에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생활화된다면 더 큰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캔자스대의 심리학자 애슐리는 60대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시험을 치도록 해봤다. 그 결과 휴대폰, 아이패드, 인터넷이 없는 넓은 자연 속에서 사흘 이상 지내면 모든 연령층에 걸쳐 창의성이 5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로부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넓은 공간에서 산책을 즐겼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의 질에도 차이가 있다. 어떤 공간에서 산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심리학자 하티그는 사람들에게 원고 교정 일을 맡기면서 그 전에 세 가지의 각기 다른 활동을 시켜보았다. 첫 번째 그룹, 40분간 공원에서 걷는다. 둘째 그룹, 40분간 도심에서 걷는다. 셋째 그룹, 잡지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다. 어떤 그룹이 교정 일을 가장 잘 해냈을까? 첫 번째 그룹이 20%나 앞섰다. 도심에서만 걸으면 딱딱하고 고정된 콘크리트 건물로 곳곳에서 시야가 막혀버린다. 마음의 공간이 크게 넓어지지 않는다. 실내는 말할 나위 없다. 반면 공원에서는 어떤가? 살아있는 푸른 나무들이 자유로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게 보인다. 드넓은 하늘도 보인다. 확 트인 공간이 많이 보일수록 머리도 잘 돌아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끝없이 퍼져나가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